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이틀 전에는 진행을 하셨고, 네. 예, 오늘 또 패널로 나오시고, 예. 아주 요즘 아주 바쁘십니다. 전천후로 옆방 바쁘십니다. 아, 예, 어떻게 뭐 진행 괜찮으셨죠? 너무 잘하시던데, 근데. 그 장지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예,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집에서 많이 응원했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예. 술 한잔 하시면서 응원하시죠. 예, 너무 잘하셔서 예. 이제 조금 더 쉬어도 되나? 농담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좀 편해지나.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야 조금 예. 이제 저희 또 지금 1분 있으면 구세주가 지금 나타나셨다. 1분 예. 있으면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거든요. 예. 자, 9시 반에 저희 또 CPI가 발표가 될 텐데, 네. 글로벌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바로 그렇죠. 대응 전략 같이 고민하는 예. 게 저희 묘미죠. 네, 1분 전이고요. 음, 초조합니다. 네. 지금 뭐 준비해온 내용을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일단 1분 동안 기다려야 되나요? 한 30초 남았네요, 지금. 네. 종을 한번 칠까요? 네. 실시간으로 어차피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업데이트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선물 지표도 같이 볼만 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근데 몇- 지금 8,000명의 구독자분들과 같이 카운팅하는 이 묘미가 있네요. 네. 옛날에는 진짜 이런 매크로 지표 그렇게까지 안 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시장 인플레에 관련된 지표들은 특히나 시장에 관심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다들 긴장하고 지켜보고 있는. 네. 선물 지수도 뭐 지금 지금 조용- 나스닥 선물 지수 얼마나 밀리고 있나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은 좀 똑같은 것 같아요. 0.3% 마이너스 올랐어요. 0.3%. 9시 반인데 변동성이 너무 크지 않은 하루면 좋을 건데. 어떨지. 8.6 맞지? 8.6인 것 같네요. 분위기가 댓글 분위기 보니까 8.6.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높게 예. 나오네요. 이거구나. 야. 그 얼마 전에 뭐 백악관에서도 예. 약간 스포일을 아닌 스포일을 또 했죠. 높을 것 같다. 예. 그동안 높은 수준이 될 것 같다. 자, 8.6이 예 지금 뭐 선물은 예. 한순간에 마이너스 1까지 네. 밀렸네요. 역시 시장이 다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반응한다는 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CPI는 이 정도. 예. 아직 뭐 이유나 이런 부분이 아직 뉴스에 나오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저희 오늘 또 정희석 이사님이 또 준비해 주신 예. 자료 좀 보시고 10시에 저희 정석 부사장님하고 그렇죠. 예. 같이 한번 CPI에 대해서 한번 근데 보도록 소문에는 하겠습니다. 예. 소문이라고 보기에는 웃기지만 루머에는 일부 루머에는 10대를 찍을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향후에 아니 요번에 공포감에 요번에? 그런 얘기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예. 좀 루머인 것 같고 예. 어쨌든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다. 역시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만만치 않다라는 예. 그런 부분이 재확인된 것 같고요. 예. 뭐 매크로 지표는 뭐 매크로 지표대로 저희가 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오늘은 뭐 준비해온 산업과 기업 얘기를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저까지 힘 빠지면 안 되는데. 네. 예. 펀더멘털로 가시죠 그러면. 예. 까만색 정장을 입고 왔어야 됐어 오늘. 네. 검은색 예. 입고 오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 분위기에 좀 재밌는 얘기를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고요. 예. 이유는 시장이 어렵잖아요. 음.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믿었던 빅테크마저 뭐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실제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뭐 펀더멘탈이 뭐 좀 훼손이 되는지 혹은 사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근 들어서 저희는 좀 이런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뭐 문제가 없는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져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고 좀 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예.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있습니다. 저랑 이제 저 최파고랑 내기했을 때 예. 제가 최파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픽하고 제가 뭘 하나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예. 그렇죠. 예. 벌칙으로. 네, 저 봤습니다. 예. 예, 뭐 물론 경기가 둔화가 됨에 따라서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히려 펀더멘탈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예,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 CPI를 좀 빨리 지워버리고 말고 지금 많이 밀리긴 아, 하네요. 아니 지금 예. 아 많이 빠졌네요.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랐고요. 네.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아, 뭐 물론 뭐 코로나 수혜, 뭐 유동성 파티 뭐 등등의 뭐 긍정적인 순풍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예. 또 굉장히 주가가 세게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라고 하면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쓰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이상한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대응했기 때문이다라고 대응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시장의 조정기에서 주가가 좀 한 20% 가까이 예. 20% 좀 안 밀린 것 같은데 고점 대비 밀린 상황인데 여기서 저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오늘 내용 중에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요거를 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예. 이 클라우드 쪽을 잘해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주가가 다시 모멘텀을 세게 받으려면은 기존에 잘했던 뭐 애저라든지 뭐 오피스 365, 뭐 365 시리즈 등의 이런 클라우드 사업은 기존에 무조건 앞으로도 잘해야 되고 이거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보여줘야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것만 잘한다고 해서 좋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센 담화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담화? 센 담화. 예,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예, 부분. 영혼 줄 알았습니다. 예, 담화. 예. 순간적으로. 확인을 했고 예.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이 세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세큐리티 예. 보안 사업 그리고 파워 플랫폼. 그리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예. 파워 플랫폼 네. 그리고 오른쪽에 많이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게임 이 세 개가 향후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세 사업은 정말 IT 산업에서 정말 파괴적인 일들을 벌일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격 재난 방송을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예. 꿋꿋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보안 보안. 뭐 어떤 사업인 것 같으세요? 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맞습니다. 아닐까요? 예. 네, 사이버 보안이고요. 예. 미국의 나스닥에도 정말 저도 예전에 방송 나와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들도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보안 기업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지금 시중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 다 밀어버리고 자기가 이 판을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예.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뉘앙스가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예. 극단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예.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대표적으로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이런 기업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난 위협 요인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까지 잡아버리면은 정말 이 회사는 정말 무지막지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작년 한 10월 달쯤에 예.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으로 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해킹 때문에 어떤 송유관 자체가 한번 해킹을 당한 적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불러서 이제 뭐 사이버 보안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빅테크 기업의 그 투자액을 한번 쫙 봤어요. 누가 제일 많이 투자하나.
그 중에 제일 많이 투자했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맞습니다. 제일 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예. 투자 금액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예. 그 혹시 집에서 윈도우 11 쓰고 계시면은 음.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윈도우 시큐리티라고 하는 예. 예, 기본 음. 그 기본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있는 이런 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안 예. 서비스인데요. 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윈도우 안에 들어가는 이 보안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은요, 예. 우리가 보안 프로그램을 따로 사서 아주 예전에는 막 그 CD를 샀고 안랩 뭐 이런 네, 거. 안랩이라든지 뭐 시만텍 뭐 그런 예. 것도 있죠. 뭐다 뚫렸던 것 메가피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뭐 연간 몇만 원씩 내가면서 구독을 해서 깔고 뭐 하고 거의 바이러스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컴퓨터를 보안을 하던 방식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냐면요. 그런 제3자의 보안 솔루션을 이제 쓸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윈도우 안에 보안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걔네들 거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건 무료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거예요. 이거 좀 무서운 얘기네요. 네. 제가 네. 오늘 경험했어요 이걸. 제가 오늘 뭘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 계정에서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야.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여기서 윈도우에서 아예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아예 그냥 맞습니다. 다운로드가 먼저 시키고 뭐 그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음. 다운로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양한 보안 솔루션이 있어요. 뭐 음. 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도 있고, 예. 그리고 방화벽도 있고 음. 등등.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윈도우 11 들어가 보시면은 뭐 윈도우즈 시큐리티, 윈도우 보안 치시면은 이게 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서 썼던 보안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고 이게 사실 예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심어 넣긴 했거든요. 근데 시점은 좀 애매한데 2018년도 정도를 기점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보안 솔루션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AV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티바이러스 예, 테스트. 예. 안티바이러스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AV라고 되게 좋아하시는 표정이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 아니요. 안티바이러스 테스트라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순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한 2, 3년, 3, 4년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윈도우 내에서 내재화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네.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 원래 보안만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네. 오늘 정말 이런 재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파괴적인 이야기거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보안 영역까지도 다 먹어버린다. 공짜로, 그러니까 일단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공짜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공짜로 다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은 정말 기존의 생태계에서 약간의 할애했던 부분을 그 부분까지 그냥 한꺼번에 다 흡수를 해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나만의 생태계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다. 더 네,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보안 솔루션 쓸 필요 없이 그냥 윈도우 깔려 있으면은 끝. 거기에 보안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뭐 안랩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예. 안랩은 물론 굉장히 안티바이러스 쪽에서는 뛰어난 회사입니다. 일단 예로 예. 들어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히기에도 시큐리티 사업의 매출이 연간 한 15빌리언, 한 150억 달러 정도는 연간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 보안 사업이 150억 달러가 나온다기보다는 네. 보안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한 115빌리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의 1년 매출이 1,7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조 훨씬 좀 넘는 수준인데 네.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이미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아. 매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회사 내에서 보안 사업은 이미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안 투자도 지금 최근에 이 CEO 분도 4배 정도
기존 대비 4배 정도 보안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5월 초에는 이런 것도 냈어요. 5월 초인가? 5월 말이었네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기업들이 쓰는 보안 솔루션도 굉장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게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상하다기보다 길어가지고 쓸데없이 예. 뭐 디펜더, 뭐 익스퍼트 포 헌팅, 뭐 XDR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요. 기업들이 수많은 보안 위협들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보안 위협들을 이 기업들의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차단하는 딱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솔루션을 제가 3개월 전 방송에서 뭐 EDR이다. 그리고 요 EDR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XDR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원래 잘하던 회사가 누구냐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센티넬1 이런 회사였거든요. 그때 어. 이런 회사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때보다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요 영역에 침범해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약간 생각보다 빠른 느낌이에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보안 영역을 다 대체할 수는 없는데 예. 꽤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속도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침범을 해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EDR, XDR, 예. 뭐 MDR 이런 보안과 관련된 좀 예. 뛰어난 솔루션들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적으로 내재화했고 그걸 사업하고 있고 뭐 이제 기업 쪽으로도 좀 많이 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해서는 뭐 호재일 수 있고 앞으로 매출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의 그 보안 업체들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그러니까 큰 위협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일개 하나의 뭐 경쟁 심화 정도로 네, 일단 지금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지금은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전혀 마이크로소프트의 위협이 문제 없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판단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좀 힘들고요. 일단 최근에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음. 앞으로 이 회사들이 뭐 실적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기술 뭐와 관련된 그런 행사 같은 걸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예.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볼 시점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재작년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뭐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이런 사이버 보안 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강력한 경쟁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부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런 어려운 이런 시간 속에서도 저는 제발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CPI 지표 발표가 워낙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마 다들 CPI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심지어 또 도쿄에 계신 저희 그 실버엔트님조차도 분위기 네. 전환을 위해서 또 슈퍼챗까지 쏴주셨어요. 예, 저 은개미 아유, 은개미 감사합니다. 누님, 네. 은개미 누님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결국은 이런 물가 지표가 많이 올라가서 힘든 장에 왔을 때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인플레가 나왔을 때 우리 수혜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가격 전가력이 있는 소비지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추세를 타는 기업들에 베팅하는 거. 그게 아니면 반대편에 인플레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버틸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 피난처가 빅테크 중에 어느 곳인가가 될 건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피난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후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추세를 탈 거냐? 근데 추세를 타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데 안전한 피난처는 빅테크 중에 뭔가가 될 거잖아요. 그게 테슬라가 됐든 애플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예. 근데 피난처를 고르려면 그게 왜 안전한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소가 가지고 있는 넥스 성장 모델,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은 빅테크 중에 성장이 가장 가파르다는 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얘기 나온 사이버와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쪽까지 마소가 가져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마소의 다음 성장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조금 예, 기대가 뭐 되는데요,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파워 플랫폼이라는 것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밀고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좀 낯선데. 생소하실 거예요. 네, 파워 플랫폼. 예, 파워 플랫폼인데 뭐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파워 BI라는 게 일단 이 파워 플랫폼의 대표적인 파워 플랫폼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워 BI, 뭐 파워 앱스, 오토메이트 이런 게 있어요. 파워 BI는 뭐냐면요.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자기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의 결과값을 사업할 때 활용을 하잖아요. 예.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스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알트릭스 이런 회사 상장사 중에 알트릭스가 이 데이터 애널리틱, 뭐 시각화를 제일 잘하는 건 아니죠. 뭐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하겠다는 거고요. 파워 앱스는 뭐냐면요. 이게 로우 코드, 그러니까 앱 같은 거를 개발할 때 코딩을 잘하는 사람만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로우 코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준 전문가들도 쉽게 만들 수 예, 있는. 쉽게 우리가 레고 블록 맞추듯이 약간 야.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서 어. 예, 그 앱 같은 거 프로그램 기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진입장벽을 조금 낮췄네요. 예를 들어서 뭐 예. 미국에서는 아피안 이런 회사가 있죠. 상장사 중에는 예. 걔네들 것도 파워 앱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거고요. 파워 오토모티브는 RPA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뭐 로보틱 프로세싱 오토메이트인가요? 하여튼 그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하던 그런 잡무들, 업무에서 잡무들을 그걸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그건 대표적으로 UiPath 이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죠. 예. 미국에서 그 영역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버추얼 에이전트는 챗봇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챗봇. 있는데 이것도 파워 플랫폼만 쓰면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사스 기업들이 하던 거를 그냥 우리가 다 하니까 예. 여러분들 그냥 윈도우 OS 쓰시거나 회사의 그런 인프라 환경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 환경에 돼 있으시면은 예전에는 그냥 제 3자 서드 파티 거 갖다서 쓰셨다면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예.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그냥 짧게 넘어갔는데 정리를 드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예. 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즈라든지 예. 뭐 오피스 365 일부 요 IT 인프라 내에서 이런 OS라든지 응용 프로그램 일부만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델은 요 소프트웨어 전체 기업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전체를 완전히 다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로 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 예.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문제가 별로 없구나 사업적으로는 예, 정말 추가 모멘텀이 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얘기했고 그리고 이거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클라우드 게임을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랑 파트너십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게임을 삼성전자 스마트 TV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삼성전자 스마트 TV가 있으면은요. 그냥 그 스마트 TV에서 클라우드를 연결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TV가 있어도 요 안에 클라우드 게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콘솔을 사가지고 게임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내부에 클라우드 게임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 엑스박스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요걸 통해서 뭐 클라우드 게임을 TV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파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드렸고요. 네. 와, 지금 오늘 뭐 예.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시죠? 괜찮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 근데 뭐 아까 전 이사님이 정리해 주셨던 이 파워 플랫폼이라는 건 일종의 그러면 코딩 같은 영역들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온갖 아니면-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코딩 같은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로코드로 이제 앱 개발해주고 만들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챗봇 같은 거 서포트하는 그리고 거고. 코딩 쪽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GitHub 이런 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데브옵스 그러니까 개발자 쪽에 대한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모든 그 보따리를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보따리를 우리가 다 갖고 가겠다라는 얘기라서 예.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길게 보면은 CPI보다도 더 무서운 중요한 얘기가 근데 될 수도 지금 있잖아요.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시큐리티 부분이나 네. 파워 플랫폼 자체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온 게 좀 꽤 됐던 뭐 준비는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요.
예, 아, 그래요? 예, 올라오는 속도 빠르고 이제 좀 제품군들의 그러니까 서비스군들의 발표가 업데이트가 될 예, 때마다 계속적으로 예. 좀 되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말씀드렸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건 한 5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CPI 인플레이션과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가들이 괜찮았어요. 뭐 전 세계 글로벌 신재생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좋은 뉴스가 또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원래 작년에 신재생 쪽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게 뭐냐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했었던 BBB 여기 있는 빌드백 베러라고 하는 예. 이 BBB 법안을 굉장히 주목했었습니다. 1.75조 달러 수준의 신재생, 사회복지 등의 돈이 쓰이는 이런 예산안이었던 거고 이 예. 중에 3분의 1 정도가 신재생 쪽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됐으면은 미국 내 신재생 투자 모멘텀 굉장히 세게 붙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이거 뭐 거의 대량 하원 통과하고 이제 상원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신재생 주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수소 플레이들 굉장히 그때 예. 좋았습니다. 예. 수소 쪽에 대한 우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허들을 건 사람이 조맨친이라고 하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민주당 민주당 내 엑스맨이 이 사람 혼자 반대해버려가지고 예. 이 대규모 예산안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 정책적인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맨친. 사라졌죠. 예.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년 말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조맨친이 반대해서 이건 나가리가 났습니다. 나가리가 났는데 최근 들어서 조맨친이 뭔가 다시 신재생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네. 뭔가 다시 이 법안 비슷한 법안이라도 뭔가 새롭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옵티미스틱, 뭐 클라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예. 있다. 조맨친의 마음이 약간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 예. 들어서 이런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미국은 11월 달 중간 선거거든요. 네.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이전에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간 선거 하면은 네. 거의 질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지지율이 좋지가 않기 예, 때문에. 그리고 구조상 11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는 바이든이 하고 싶은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간 선거 이전 제가 알기로는 9월 이전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정책 법안 이런 거를 다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지금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예. 하원은 다수고 상원은 50+1이라서 밀어붙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불과 한 2, 3개월 정도 실제로는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어쨌든 바이든은 신재생 쪽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맨친을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맨친의 스탠스가 오케이 뭐 내용은 좀 수정은 분명히 했겠지만 나도 이제 바이든의 정책에 좀 찬성을 해줄게라고 하는 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아마 이 정책 이 대규모의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정책이 새롭게 단기간 내에 나오면은 아마 이거는 글로벌리 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주가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조금 법안이 만약 통과가 되면 뭐 전체 유가나 뭐 이런 네. 부분에서 약간 또 안정세를 줄 수도 뭐 있을까요? 당장 안정세를 줄 수. 예.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유가가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사실 신재생 뭐- 쪽을. 예. 이게 사실 뭐 유가가 이제 공급단의 어떤 문제니까 뭐 저런 법안 자체가 뭐 이런 유가의 어떤 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동행하는 좀 흐름이 최근에 또 나타난 게 뭐냐면요. 예. 보시면은 이 화면에 보시면 이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오면서 또 글로벌 신재생 관련된 주가들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무슨 지스를 3월부터 했었냐면요. 예. 동남아시아를 막 괴롭히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4개 국가, 말레이시아, 뭐 캄보디아, 태국 등등. 그게 중국에서 들어온 맞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태양광 제품 뭐 이런 패널이라든지 제품의 수입의 거의 80% 가까이가 약간 동남아 쪽인데 그게 실제로 그럴 거라고도 생각하긴 하는데 중국산 제품이 일정 부분 우회해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예. 올 초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고 알면서도 지금 눈 감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기 예.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 조사해라라고 했고 분위기가 아 이거 중국산 맞네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거 관세 때려야겠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관세 한 30% 때릴 거거든요. 예. 그럼 중국이랑 비슷하게 때려버리면은 관세 30% 때리면 미국 태양광 프로젝트 다 무너져요. 아 다는 너무 극단적이다. 네. 상당 부분이 무너집니다. 수요가 위축이 됩니다. 예. 근데 태양광 산업에서 이걸 엄청나게 걱정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극적으로 아 이거 안 하겠다. 2년 동안은 유예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지금 태양광과 관련된 신재생과 관련된 드라이브를 행정부 차원에서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조맨친이 어느 정도 수긍 이렇게 다시 돌아와 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규모 예산 법안도 실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계속 그래도 꽤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 쪽 태양광 수요는 굉장히 살아 있어요. 천연가스, 러시아 예. 천연가스 끊어버리기 때문에 뭐 다는 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살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 엊그저께 프리포트 LNG 터미널이라는 데 불난 거 프리포트 예. LNG 터미널이고 터미널. 미국에 있는 예. 그 LNG 터미널인데 수출 터미널입니다. 불났거든요. 근데 미국의 수출 물량의 20% 정도를 천연가스 수출의 20% 정도를 감당하는 인프라예요. 거기가 불났어요. 거기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 상당 부분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데 왜 하필 에너지에? 네, 상당 부분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데 예. 그 터미널이 불나서 20% 정도가 막 차질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수급이 좀 생각보다 더 막 어려워지고 있어요. 야, 그럼- 하필. 예, 그래서 어쨌든 유럽은 지금 신재생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세게 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네. 분위기가 요즘 주식 시장에서도 막 흘러 나오고 있는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럽은 올해 하반기에 수요를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 모멘텀까지 생길 수 있다. 예. 뭐 이런 BBB가 다시 살아나서 음. 그러면은 사실 신재생 쪽에 대해서는 뭐 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뉴스 자체는 그냥 뭐 조맨친이 찬성했다, 뭐 조맨친이 같이 가기로 했다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흐름은 좋기 때문에 예. 흐름은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저도 뭐 변화가 있으면은 네. 말씀을 한번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관련 예. 그리고 파워 플랫폼 예. 그다음에 저희 엑스박스 예.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엑스박스가 아니라 콘솔? 아 그거는 예. 뭐 이제 콘솔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아주 먼 미래로 보면은 게임도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 게임의 그래픽 퀄리티가 예. 뭐 나중에 되면은 실사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거의 진짜 실사 영화처럼 게임이 돌아갈 아니 거 요즘에 아니에요. 그거 있잖아요. 뭐 게임을 하기 전에 앞에 잠깐 보여주는 그 영화 같은 약간의 그 홍보 뭐라 그래요? 홍보물 이렇게 봐야 되나? 오프닝 영상 예, 같은 오픈 것들. 영상인데 네. 그 완전 이게 영화예요, 영화. 네, 그러니까 게임도 결국 실사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런 실사 수준의 그래픽을 콘솔에서 돌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거 다 클라우드에서 돌려야 됩니다. 아, 예,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게임의 퀄리티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당연히 클라우드 게임으로 진화를 그거 집에서 실사 게임 돌리려면 방 하나 다 서버실로 써야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도 초반에는 약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좀 이런 CPI의 충격에 예. 약간 해롱해롱 됐었는데 그래도 뭐 CP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매크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제 정부장님이 좀 이따 나와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예.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보다 좋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오늘 준비해온 그런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CPI가 좋지 않았는데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너무 또 좋은 말씀해주신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오늘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 3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